자, 이제 그 질병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질병은 일반 사주를 보는 방식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사주 팔자를 판단할 때는 일간이 기준이 되는데, 질병에서는 일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일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사주 팔자에 있는 8글자, 사주 팔자에 있는 8글자 전체에서 오행의 편중과 충, 합, 제극, 이런 걸로 이제 그 질병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고 사주 8자 내에서 오행이 서로 어떻게 상반작용을 하고 생해지고 극해지고 그 다음에 충을 받고 이런 것으로 질병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장에서는 간질환, 일단 요즘 많이 지금 흔한 간질환에 대해서 나갈 건데, 간질환은 사주팔자 내의 일간 기준이 아니라 가벌과 인묘, 목이 간질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주팔자 내에 있는 목, 즉 가벌, 인묘, 목이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 방식이 자 목과 화의 관계로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목과 토의 관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과 금의 관계로 보게 되고, 네 번째는 목과 수의 관계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대강의 간질환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규칙, 규칙이나 혹은 그런 형태가 정해지는데, 가장 흔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여기 질병에 간질환에 대한 공식이라 그러면 공식이라 그럴까? 한 7, 8가지가 있는데,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게 목이 화가 아주 왕해서 불에 타는 거, 목화왕념이라는 말로 제가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 규칙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주 원국에 만약에 목이 있고 병정사오화 내지는 미술토가 왕에서 목을 태우게 되면은 그 인체 내에서 간에 해당되는 목이 염증이 생겨서 급성 간염 내지는 만성 간염, 거기서 더 나가서는 간경화, 간경변 혹은 간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내는 기본적으로 1, 2, 3번까지 나가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목이 관계없이 화토가 지나치게 왕해도 간질환에 노출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나무는 물을 흡수해서 나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지나치게 수가 많아서 나무가 얼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자축월에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주 내의 목이 그 온기가 전혀 없이, 즉 병정사오화나 미술토처럼 열기를 가진 글자가 전혀 없다면은 나무는 자동적으로 물에 의해서 얼게 됩니다. 그럼 나무는 얼게 되면은 생명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목에 해당되는 간, 즉 간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음에 이제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사주 건강 질병 DNA, 자, 이 7페이지에 보면은 1번 목화왕념이라는 공식이 있고, 1934년 5월 14일 생의 명조가 나옵니다. 갑술, 경호, 정묘, 을사. 자, 남자 사주이고, 신미, 대운은 사대운,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의, 병자, 정축. 순서로 대운이 진행됩니다. 자, 이
사주에서 이 사람의 운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일간은 말고 원국에 이제 그 오행상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 자, 정화가 있으면서 사화와 오와 술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술은 화방국을 이루고 사화는 사호 화방국을 또 이룹니다. 그러면 여기 묘목과 을목과 간목들은 화를 갖다가 생하는 땔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월시지로 사화로 화세가 태왕한데, 이 술토가 역시 화를 보관하고 화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묘목 자체가 역시 사화를 생하고 을목 자체가 정화를 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기가 더 가열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간목이나 을목이 불타고 있는 형상인 거죠. 이런 경우는 목화왕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주를 갖다가 생각할 때, 나무가 지금 불길에 사이에 있다 하는 그런 그 상상을 하시고 사주를 보시게 되면, 저 갑을목이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형체를 유지한다든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원국에 목을 생할 수 있는 수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수가 있다면은 수는 수국화를 하고 수생목을 해서 갑을목이 불에 타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지만, 이 사주는 전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 14, 24, 34, 44, 54 이렇게 해서 임신운이 오고 해자운으로 수운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화기가 아주 왕한 사주가 갑자기 수에 노출되면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그 운세, 사람이 하는 명운에는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도 건강상은 도리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임신계기운에서는 이 임수나 계수가 아래 신금, 유금에 의해서 수기가 왕하게 되니까 갑을목을 일부는 보호해서 이분이 지금 삼주상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살아있다면 괜찮았을 거네. 괜찮았습니다. 이운에는. 다만 근데 34세인 갑수로는 다시 간목이 드러나고 술토에 의해서 화기가 다시 또 뜨거워지는 운을 한번 만납니다. 화기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이 운에 아마도 간질환, 가벼운 간염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노출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을의 병자운으로 가면 다시 수운이 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수준이, 강의 들으시는 수준에 따라서 말을 이해를 하고 못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화가 아주 왕할 때는 소량의 물을 첨가하면 화기가 격발되는 상황이 있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장운으로 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병자대운 와가지고 경호년 90년 경호년에 간암 진단을 받았고, 간암 자체가 너무 이미 발견했을 때는 상태가 심해서 수술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질환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반복하자면은 일간한테는 신강한 것이 일단 좋죠. 왜냐하면 신강해야지 재관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여기서는 그 일간과 관계없이 사주 원국에서 나타난 이 십신 중에서 오행 중에서 갑을목이 왕한 화세에 그걸 받고 있는 것으로 간질환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명조를 보면은, 자, 10페이지에, 신사, 가보, 경인, 정추. 여자 사주의 구대운의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자. 자, 이 사주도 원국에 임목과 간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연지 4와 5화가 4호 화반국을 이루고 정화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목이 당연히 5화에 뗄감이 되니 인호 화반국도 성립된다고 판단해야 되고, 그래 되면은 이 명조도 역시 목화왕념을 인해 가지고 간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술운이 오게 되니까 39세 인오술 화국을 이루고, 자, 여기서 수기를 가진 축토가 그나마 화가 아주 극강해져서 산에 산불이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작용을 방지를 했겠지만, 술운의 축술형으로 축토를 갖다가 술토가 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호술 화국의 축이 조토의 성향으로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 목화왕님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질환으로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역시 이해가 좀 돼? 어? 자, 11페이지에 기미, 신미, 정묘, 병호. 자, 맞나? 기미, 신미가 맞나?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진미, 술, 축의 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진축은 우리가 섭토로 배우고 미술은 조토로 배우는데, 사실은 미술은 토는 토인데 거의 화기에 가까운 토이고, 진축은 토는 토인데 수기에 가까운 토이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술축미에 대해서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강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미미토가 있다는 얘기는 거의 화성을 지녔다고 판단하셔야 되고,
자, 오화가 있고 병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이 역시 목생활 안에 오화로 보게 되고 화. 그래서 화로 갑니다. 그러면 이때 묘목이 역시 막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경우도 목화왕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사람도 역시 간질환에 노출되었는데, 자, 운에서 경호기사 무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얼추군의 54세에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간절히 상당히 쉽네. 자, 근데 이제 사주 원국에 이 경우는 지금 수가 없었는데 사주 자체에 수가 있는데도 목화왕림이 성립돼서 사망하게 된 사주도 있습니다. 16페이지. 자, 개축, 갑인, 정묘, 병호. 자, 이 사주는 묘목과 간목이 있고 인목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인월이니까 여기 정화, 병화, 오화가 있어 화기가 그렇게 왕하지 않고 화가 따뜻한 상황이 화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개축이라는 수기가 있어서 수생목을 하고 있으니까 목이 절대 불에 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호, 무신하고 정미운이 되니까 정미운이 오게 되면은 충미충 관계랍니다. 충미충 해가지고 충을 하게 되면은 자 수생목 해주던 그런 상황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간질환이 있진 않고 담석증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정미운에 받았는데 그 수술이 잘못되었던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간질환이 악화돼가지고 역시 죽었습니다. 근데 미운이 오게 되면은 충미충도 하겠지만 오화가 미를 만나거나 오화가 수를 만나면은 오화 자체 화가 50이라고 그러면 오미 국을 이루면은 100, 오술화국을 이루면 200 정도로 화기가 강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미운에 화세가 워낙 강해져 가지고 간질환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주를 다 강의를 할 수는 없고, 자, 건너뛰고 넘어 21페이지에 신사, 무술, 무호, 갑인.
이 사람은 계묘운의 자궁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을사운의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지금 뭐 자궁 대장암에도 해당되지만 역시 간목의 인호술로 해가지고 사주 전체가 화기가 아주 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목화왕님 해당되는데, 역시 일단 대장암을 수술받고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돼가지고 뭐 간경화가 발생했는데 종량이 뭐 상당히 큽니다. 12cm, 8cm, 4cm가 해당되고, 이렇게 해서 간질환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 분이 지금 을사운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병호운이 되게 되면은 다시 인호술 화국을 또 만듭니다. 이래 되면은 넘기기 힘든데, 그 이후에는 제가 상황을 모르지만 아마 사망했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유명한 핸드볼 선수인데 몇 년 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무진 젊은 나이죠. 78년생이니까 78년생이면 젊은 나이인데 간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33세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했냐면은 2010년 경인년. 이 경우도 딱 그냥 뭐 키도 크고 190cm 뭐 상당히 좋은데, 이 친구가 아깝게 뭐 젊은 나이에 요절했는데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갑자 하나, 일하나, 21, 31, 51. 자, 이도 지금 진토가 있지만, 자, 양오화에다가 임목이, 갑인목이, 이 경우는 지금 뭐 목화왕림이 되는 걸 갖다가 이 진이 겨우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커버해주고 있는데, 자, 술에서 와서 진술충에서 진토에 수기가 날아가면, 자, 진술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장간에 을계무가 있습니다. 을계무가 있고, 여기는 신정무가 있는데, 자, 전계충, 을신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계충이 발생하면은 계수가 손상돼 버리니까 이게 목이 타는 걸 방지해주던 계수가 수련에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화염으로 노출돼가지고 간질환으로 죽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슈퍼리그 09년 기축류 슈퍼리그 중에서 7월경에 가슴에 핸드볼을 맞았는데, 그래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미 간암이 상당히 진행돼가지고 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상황에 관계없이, 자, 목화왕림이라는 걸 보면은 양오화로 인해 가지고 갑인맥이 항상 불에 타서 간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적으로 갖춰진 건데, 진토에서 겨우 견디다가 진술충을 해서 진토가 날아가면서 인호술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간목이 쉽게 말해서 화로에 들어가든지 어떤 아궁이 불 때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간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간질환에 노출돼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 아깝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7페이지 신미 가보 신의 계사. 자, 지금 이제 제 4주 상상초월 규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지가 간섭에 의해서 정력되고, 손상된다는 이론이 나오는데, 자, 여기 해수가 지금 이 토에 의해서, 손상된다고 지금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가 간목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 왕한 사오미화에 노출된 거죠. 그러면 간목도 역시 똑같이 목화 왕림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팔자가 무자운의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64세에. 그래서 역시 진통제 몰핀 종류만 맞고 지내다가 65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기가 있다 한들 사주 내에 화나 조토의 세력이 아주 강하면은 그 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글자만 연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5월에 미터가 오미화는 아까 오화보다도 힘이 더 정력된다 그랬고, 이 사화하고 같이 사오미 화구를 이루게 되니까, 이건 지금 그냥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라 사막에 잠깐 비가 내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증발돼서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 원국에 목이 없어도 화가 왕한 사주가 대운상에서 목이 나타나면은 그 목에 해당되는 간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국에 없는 글자는 사실은 그런 질환에 사람이 노출되지 않는데 거의 대다수가 대운상에서 원국에 없는 글자가 나타나서 그걸 받거나 상하게 되면은 그 역시도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45세 이민대운 45세 이민운의 간경화로 출입을 했던 사람 병원에. 근데 좀 유명한 성우입니다. 성우고 신축군 가서는 거의 병원에서 생활을 해요. 수입이 없으니까 상당히 힘든 사람인데, 이게 지금 사화하고 미토와 천간의 모든 게
화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책에서는 이 사주근경질병 간질환 편에서는 제가 가종살격으로 판단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자 을목간목이 나타나고 이민계묘로 계속 목신이 40년간 드러났습니다. 그래 돼서 사주 운구에는 없지만 목이 화가 왕한테 나타나면 목은 당연히 불붙게 되고, 그러면 이래 가지고 간절에 노출되었고, 이 사람은 병원 생활 계속 하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53세에 축이 왕자를 축원하거든요. 축미축으로. 물론 사유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축이 돼서 사주축이 되면 사주가 신강으로 바뀝니다. 어느 정도 신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운에서 보면은 나쁜 운은 아니죠. 근데 이 질병에서는 힘이 약한 사주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그 다음에 힘이 강한 사주가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 합이나 충해에서 그럴 경우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거나 혹은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안 지웠어야 되는데. (48페이지) 경호, 개미, 병인, 정유. 사주 지금 개수가 있고 경금이 있고 유금이 있지만은, 자, 병정화와 이노미로 해서 화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은 인목이 자동적으로 왕한 화에 노출돼서 간질환에 발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오미화, 여기는 유금입니다. 그러면 인목으로 볼 때는 화와 금을 만나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는 극을 받고 여기는 슬길되니, 이 역시도 목에 대한 극설교집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도 기축운에 간암 발병을 확인했고 63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의 상황을 잘 보시고, 일단 가장 약하고 가장 강한 것의 상관관계를 잘 판단하시면은, 일단 뭐 이 간질환뿐만이 아니고 아까처럼 그 원국에 목이 없는데 운에서 목이 오니까 화가 왕했던 명조이기 때문에 간질환에 노출된다. 자, 그럼 원국에 수기가 아주 약한데 운에서 수기를 강하게 하는 운이 오니까 수에 관계되는 신장질환에 노출돼서 사망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잠깐 간질환 말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중국 명파에 하준기 선생의 그 사주 판단법을 한 맹사 단명 진례집인가 하는 책에서 나오는데, 을미, 을류, 병술, 기축 55년 8월 7일생의 여자입니다. 자, 오미공망에 오대원이고,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자, 55, 25, 35, 45, 55, 65. 근데 이거 혁명분이라는 여선생이 하준기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주를 간명집을 모은 사주에 나오는데, 자, 이 사주가 사주원국에 수기가 없죠. 축 중에 개수는 있긴 있는데, 자, 개수가 있다, 수기가 있다 그러면 축술형의 축미충이 되고 있습니다. 축술형의 축미충은 일단 수기가, 개수가 손상을 많이 입는 거죠. 자, 그런데 운에서 해자운으로 갑니다. 해자운. 그러면은 수가 이 명주에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가 나타나면은 이 왕한 토세에 수가 그걸 받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신장질환이 발병해서 신장병으로 사망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자운에 당연히 신장질환에 노출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가 모두 사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안구가 눈동자가 없다. 안구가 없다고 이제 하준기 선생이 이제 사주 판단했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는 자, 을목이, 자, 모친인 을목이 여기 있습니다. 모친 을목이 있는데, 여기 고에 앉고 모는 절지 앉아서 모 자체가 극약합니다. 극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모친이 극약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는 팔자 자체 내에 임계수와 해자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장간에 개수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미충, 축술형으로 개수가 형극되고 있으니 수기에 대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해자축운의 수기로 드러나니까 당연히 수기에 대한 병, 신장질환이나 방광질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해운, 두 번째 축운, 우리가 보통 대운상에 처음 10년 대운은 나빠도 넘어가는데 20년, 두 번째 20년 대운에는 사망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해운에 노출되지 않고 무자운에 신장질환에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본인의 형편에 의해서 병원에 진단을 못 받고 기축운 가서야 신장병이 심해지고 난 다음에 신장질환을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축운에는 오게 되면은 축술미 사명이 또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개수가 완전히 날아간다. 그래서 신장질환으로 사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세에 모친이 사망했다. 16세.
을목이 모치인데 을목이 금극목 하니까, 자, 여기서 연간의 을목보다는 월간의 을목이 부모궁이니까 월간의 을목을 모친으로 보고, 일단 금극목 하고 있으니까 모친의 건강 혹은 수명이 짧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